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날부터 나는 죽은 척하기로 했다. 정확히는 아픈 척이었지만요. 박정희 씨, 68세. 평생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며 자식 셋을 키워온 강인한 여성입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식당 준비를 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는 생활을 40년간 해왔어요. 손님들은 그녀를 사장님이라 불렀지만 집에서는 그저 아내이자 어머니였죠. 남편 최영도는 70세. 3년 전 공무원직에서 은퇴한 후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정희의 식당 일도 도와주곤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하루 종일 나가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았어. 영도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요. 4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직감이었어요. 영도가 집에 있어도 정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뭔가 변했어. 정희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픈 척을 해보기로요. 어느 월요일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아이고, 머리가 어지러워. 침실에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영도가 들어왔어요. 왜? 어디 아파? 모르겠어. 갑자기 몸이 안 좋네. 병원 가볼까? 조금 더 누워있을게. 당신 먼저 식당 가서 준비 좀 해줘. 영도는 잠시 망설이다가 나갔어요. 정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도가 정말 식당에 가는지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20분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식당에 안 갔구나. 정희는 계속 누워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영도가 거실에서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나야.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응, 오늘 못 나갈 것 같아. 집사람이 좀 아프네. 정희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내일. 내일은 괜찮을 거야. 전화를 끄는 영도는 곧바로 또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식당이요? 오늘 문 닫습니다. 사장이 몸이 안 좋아서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40년간 한 번도 쉰 적 없는 식당을 남편이 임의로 휴업시킨 거였어요. 뭔가 중요한 약속이 있구나. 오후 2시쯤 영도가 외출 준비를 했어요. 좀 다녀올게. 약 사다 줄까? 괜찮아. 조심해서 가. 영도가 나간 후 정희는 벌떡 일어났어요. 남편의 서재를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낯선 카드를 발견했어요. 커피베이 멤버십 카드였는데 정희는 커피를 못 마시고 영도도 커피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카드는 사용 횟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누구랑 커피를 마시는 거지? 정희는 카드를 원래 자리에 두고 계속 뒤져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여러 장을. 롯데호텔 커피숍, 신라호텔 라운지. 모두 최근 한 달 사이의 것들이었어요. 정희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영수증들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영도가 돌아온 건 저녁 7시였어요.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네. 저녁은 뭘 먹을까? 당신이 해먹어. 나는 죽 한 그릇만. 영도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죠. 오늘 좋은 일이 있었나 보네.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튿날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정희가 아픈 척을 하자 영도는 전화를 걸었어요. 선영 씨, 오늘도 안 될 것 같아. 정희의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선영 씨? 40년 결혼 생활에서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미안해. 이틀 연속으로. 내일은 꼭 만나자. 목소리에 애정이 묻어 있었어요. 정희는 녹음기를 침실에 숨겨뒀습니다. 다음 날을 위해서요. 셋째 날, 정희는 더 심하게 아픈 척을 했어요. 여보, 병원에 가야겠어. 너무 아프네. 그래. 내가 데려다 줄까?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당신은 식당 봐줘. 영도는 망설였어요. 식당은 그냥 닫고 내가 같이 가자. 안 돼. 손님들이 기다려. 나 혼자 갈 수 있다고. 결국 영도는 정희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식당으로 갔어요. 정희는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만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기다렸어요. 오후 1시, 영도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희가 병원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영도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 씨, 나야. 정희는 녹음기를 켜고 귀를 기울였어요. 응, 집사람이 병원에 갔어. 오후 내내 시간 있어. 이 시에 만날까? 어디서? 롯데호텔 로비에서. 정희는 온몸이 떨렸어요. 아, 그리고 변호사 만나는 건 언제로 할까? 다음 주? 좋아. 건물명에 이전하는 거 미리 준비해 둘게. 정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건물명에 이전? 식당 건물 말하는 건가? 응, 알았어. 정희한테는 나중에 말할게.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아. 전화를 끄는 영도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어요. 정희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함께 일궈온 식당 건물을 다른 여자와의 새 삶을 위해 넘기려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정희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영도의 가방을 뒤져보니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어요. 부동산 컨설팅 명함, 대출 상담 메모,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 광고까지. 이 사람, 정말로 나를 버리려는 거구나. 정희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평생 피땀 흘려 일궈온 것들을 지켜야 했어요. 일주일 후, 영도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둘째 손자 돌잔치 때 친척들 다 불러서 크게 하자. 갑자기 왜? 그냥.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모이는 것도 좋잖아. 정희는 직감했어요. 뭔가 발표할 게 있구나. 돌잔치 당일, 정희는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녹음기와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어뒀어요. 사장님, 오늘 예쁘게 차려입으셨네요. 미용실에서 머리도 하고 새 한복도 입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요. 오후 6시, 손자 돌잔치가 시작됐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큰딸 은주, 아들 민호, 둘째 딸 수진과 그들의 배우자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영도는 흰 셔츠에 넥타이까지 메고 나타났어요. 아버지, 오늘 정말 멋지세요.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영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중대한 발표를 앞둔 사람처럼 보였죠.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영도가 일어섰습니다. 얘들아, 잠깐 아버지 말 좀 들어봐라. 모두의 시선이 영도에게 집중됐어요. 바로 그때 정희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정희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그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들어야 할 게 있어요. 가족들이 당황했어요. 엄마,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직접 들어보세요. 정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선영 씨, 나야. 영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장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건물명에 이전하는 거 미리 준비해 둘게. 정희한테는 나중에 말할게. 녹음이 끝나자 완전한 침묵이 흘렀어요. 영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자식들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아버지. 큰딸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영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엄마가 피땀 흘려 일궈온 식당을 다른 여자한테 넘기려고 하셨어요? 아들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친척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영도 형님이. 정말 그런 일이. 영도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하지만 끝까지 말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영도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튿날 아침 영도가 짐을 꾸려 나갔습니다. 정희야.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요. 정희는 단호했어요. 40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러세요? 영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갔어요. 그 후 한 달, 정희는 혼자서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법무사와 상의해서 건물과 식당 명의를 모두 자신 이름으로 정리했어요. 대출 서류들도 모두 회수했고 영도 명의로 된 통장들도 정리했습니다. 사장님 혼자서 다 하시기 힘드셨죠? 단골 손님들이 걱정해 주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새벽 5시, 정희는 혼자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40년간 해온 일이지만 혼자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뭘 드릴까요? 김치찌개 주세요. 사장님, 김치찌개가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정희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저녁 10시, 하루 영업을 마치고 정희는 식당을 정리했습니다. 혼자 하니 시간이 더 걸렸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나는 이제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야. 정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후, 자식들이 모두 모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더 좋아. 정말요? 응.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큰딸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계속 식당 할 거야.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거든. 도와드릴게요, 엄마. 고마워. 하지만 나 혼자서도 충분해. 정희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6개월 후 정희의 식당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혼자서 운영하다 보니 더 세심하게 신경 쓸 수 있었고 손님들도 그걸 알아봐 주었어요. 사장님, 요리 실력이 더 늘으신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정성을 더 많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더 맛있나 보네요.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식당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40년을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구나.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박정희라는 이름으로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내가 죽은 척을 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살아난 거였네. 정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정희 씨가 보여준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라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용기를 내어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도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여러분만의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